내까지 것이 감히 우리 LK 가문에. 민자영이 조작된 불임 진단서를 서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3년 동안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경호원들이 서윤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여보, 도와줘. 제발.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폭우 속에 내던져진 서윤의 뱃속에는 새쌍둥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8년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LK그룹 본사 건물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저택의 거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자영 여사가 소파에 앉아 서윤을 내려다보며 손에 쥔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니? 민자영이 차갑게 말하며 서윤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어 서류를 바라보자 민자영이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대학병원 불임 진단서야.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지.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분명.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하려는 거야? 민자영이 벌떡 일어서며 서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3년이야, 3년. 너희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 서윤이 진단서를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건강해요. 이 진단서에는 분명 문제가. 닥쳐. 민자영의 고함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2층 난간에 서 있던 강민준이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아, 내려와서 이 여자 좀 봐. 강민준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며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이 남편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말해줘. 내가 아프지 않다는 걸 어머님께 말해줘. 서윤아. 강민준이 입을 때려다가 어머니의 시선을 느끼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뭐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자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지? 너 같은 불량품이 우리 LK 가문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민자영이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경호원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혼 서류 가져와. 경호원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민자영에게 건넸습니다. 민자영이 서윤 앞 탁자에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여기 서명해. 절대 안 해요. 서윤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일어섰습니다. 민자영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안 한다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민자영이 경호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서윤이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준이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도와줘. 제발. 강민준이 잠깐 멈춰 섰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이 서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겁한 놈. 서윤이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경호원이 서윤의 손에 펜을 쥐어주고 서류 위에 대라고 했습니다. 서명 안 할 거라니까요. 경호원이 서윤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억지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자 민자영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너는 더 이상 이 집 사람이 아니야. 경호원들이 서윤을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뒤돌아보며 민자영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가문의 쓰레기를 치워서? 민자영이 팔짱을 끼고 서윤을 내려다봤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정문이 열리고 서윤이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일어나려다 갑자기 하복부에 격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아! 서윤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이 헬멧을 벗고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 서윤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달원이 서윤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의 하얀 불빛이 서윤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서윤의 배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임신 사주입니다. 그런데 임신이요? 서윤이 눈을 크게 뜨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의사가 서윤을 진정시키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심박동이 3개예요. 새쌍둥이입니다. 서윤의 가슴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 건가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들이에요. 서윤이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왜요? 가족들이 기뻐하실 텐데.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의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이요. 저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작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다이아몬드 반지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윤이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공항 카운터에서 미국행 항공편 티켓을 받아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뜨기 전 서윤이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민자영 여사님, 머지않아 당신의 진짜 비극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끄자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8년 후 인천국제공항 전용기 터미널에 하얀 제트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우아한 하이힐 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서윤이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뒤따라 똑같은 교복을 입은 새 아이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한국 공기 어때요? 첫째 하늘이 노트북 가방을 메고 묻자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8년 만이니까 낯설긴 하지만 괜찮아. 둘째 바다가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LK그룹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오늘 아침에 2% 더. 셋째 산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요? 서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먼저 호텔에 짐 풀고 나서 생각해보자. 같은 시각 LK그룹 본사 전산실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산팀장이 모니터 앞에서 당황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서버가 이상해요. 팀원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화면 곳곳에 에러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시스템에 침입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즉시 보안팀에 연락해. 팀장이 전화기를 들었지만 화면은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롯데호텔 스위트룸, 거실이 순식간에 작전 본부로 변했습니다. 하늘이 바닥에 앉아 노트북 세대를 동시에 조작했습니다. LK 서버 뒷문 뚫렸어요. 이제 들어가도 돼요. 바다가 옆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해외 증권사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공매도 주문 넣었어요.
LK 계열사 주식 1000주씩. 산이 소파에 팝콘을 들고 앉아 서류를 읽었습니다. 민할머니 비리 자료 정리 완료. 가짜 영수증만 해도 50장이 넘어요. 서윤이 커피를 마시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8살인데 이런 일을 해내다니. 하늘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준 거잖아요. 복수는 차갑게, 계획은 완벽하게. 다음 날 아침 LK그룹 본사 로비에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경비원들이 깜짝 놀라며 앞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디 가시는 건지요? 서윤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트리니티 투자회사 대표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임시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어요. 경비원이 명함을 받아보며 당황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윤이 경비원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확인은 회의실에서 받겠어요. 최고층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긴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민자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야 감히 이런데. 민자영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8년 전 비참하게 쫓겨났던 며느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강민준이 의자에서 일어서며 눈을 크게 뜨고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너 어떻게? 서윤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트리니티에서 LK그룹 인수를 제안하러 왔어요. 민자영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내까지 것이 감히 무슨. 그 순간 회의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영수증들이 주르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임원 한 명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자영 여사가 회사 돈으로 샀던 명품 가방들의 영수증이에요. 총액 3억 원. 민자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서윤이 천천히 민자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화면이 바뀌며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의 손에 LK그룹을 맡겨둘 수는 없죠. 서윤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민자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윤이 등을 돌리고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준이 황급히 뒤를 따라왔습니다. 서윤아, 잠깐. 복도에서 강민준이 서윤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윤이 뿌리쳤습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설명 좀 해줘. 서윤이 강민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설명할 의무 같은 건 없어요. 이제 남이잖아요. 서윤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문이 닫혔습니다. 강민준이 문 앞에 서서 주먹을 벽에 내리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윤을 새쌍둥이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하늘이 손뼉을 치며 물었습니다. 바다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LK 주가 5% 더 떨어졌어요. 우리가 번 돈이 벌써 50만 달러예요. 산이 소파에서 법률 서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민할머니 표정 어땠어요? 많이 놀랐나요? 서윤이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완전히 당황했어. 8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그날 밤 민자영이 침실에서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이 뒤를 철저하게 조사해. 어떻게 저런 회사를 차렸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다 파헤쳐. 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 하늘, 한 바다, 한 산.
새쌍둥이가 차례로 손을 들어 대답했습니다. 교실 뒤편에 앉은 LK그룹 반계 친척인 김태준이 새쌍둥이를 째려봤습니다. 점심시간 하늘이 도시락을 꺼내자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희 엄마가 우리 할머니한테 망신을 줬다면서? 태준이 하늘의 도시락을 손으로 쳤습니다.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밥이 흩어졌습니다. 사생아 주제에 건방지게 굴지 마. 하늘이 천천히 일어서며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전자칠판, 컴퓨터, 태블릿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생아라고 했어? 하늘이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교실 앞 모든 전자기기가 꺼졌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바다가 울고 있는 급식당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시락 값이랑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0만 원 낼래? 아니면 부모님 카드로 할래? 바다가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뭐야 이게? 손해배상 계약서야. 서명 안 하면 법원에서 보자. 산이 팝콘을 씹으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로 타인의 재산을 손상시키면 배상 의무가 생겨. 초등학생도 예외 아니야. 태준이 벌벌 떨며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음 날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교장실 앞 복도에서 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 씨죠?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류재혁이라고 합니다. 혜성그룹 후계자죠. 재혁이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왜 여기 계신 거죠? 증인으로 왔어요. 제가 어제 일을 봤거든요. 재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아이가 먼저 도시락을 엎었어요. 하늘이가 방어한 거죠. 교장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교장이 심각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교실 전자기기를 고장냈다는 신고를 받았는데요. 재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학생이 먼저 폭력을 썼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교장이 당황하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혜성그룹 후계자가 증인으로 나서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학교를 나서며 재혁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LK그룹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어요. 재혁이 담장에 기댄 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도 민자영 여사 때문에 사업을 접은 적이 있거든요. 서윤이 재혁을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리니티와 혜성이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LK를 상대로 말이에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며칠 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재계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민자영이 한국경제공헌 대상 수상자로 단상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야. 민자영이 거울을 보며 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그때 파티장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윤과 재혁이 팔짱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민자영이 서윤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남자랑 와서 뻔뻔하게 굴다니. 서윤이 민자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차례네요. 단상으로 가세요. 민자영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LK그룹을 이끌어온 지난 시간들이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민자영이 무당집에서 굿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회사 돈으로 지불한 영수증까지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야?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 암전되자 천장에서 드론이 나타났습니다.
드론이 USB가 담긴 작은 봉투들을 객석에 뿌렸습니다. 기자들이 봉투를 주워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비자금 장부 아닌가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객석이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때 산이 기자들 앞에 나타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할머니는 회장 자격이 없어요. 법원에서 심판받아야 해요. 파티장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서윤이 재혁과 함께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자영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져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장 서윤이 아이들 유전자 검사해. 지금 즉시. 민자영이 비서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강민준이 파티장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8년 전 자신이 버린 서윤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파티 사건 이후 LK그룹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강민준이 매일 밤 술에 취해 서윤의 호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윤아, 나와. 설명이라도 해줘. 강민준이 호텔 복도에서 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나와서 불평을 했습니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야?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재혁이 내려왔습니다. 강민준 씨, 그만 돌아가세요. 재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준이 비틀거리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뭔데 여기 있어? 재혁이 강민준의 팔을 붙잡아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조용히 가세요. 문 뒤에서 소란을 들은 새쌍둥이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재혁의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정도면 엄마 지켜줄 자격 있겠네. 바다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기사라기보다는 보디가드 느낌인데? 산이 법률 서적을 들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합격점이야. 70점. 서윤이 거실에서 재혁과 마주 앉아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LK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서윤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자영의 마지막 카드를 빼앗아야 해요. 재혁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카드라면?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숨겨진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진짜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새벽 민자영이 고용한 전문 스파이가 호텔에 침입했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한 스파이가 새쌍둥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새쌍둥이가 학교에 간 사이 스파이가 칫솔과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채취했습니다. 작은 봉지에 넣어 가방에 숨겼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스파이가 민자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자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 연구소로 즉시 보내. 최고 등급으로. 서윤이 재혁과 함께 LK그룹 본사 지하에 숨겨진 비밀 금고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이네요. 재혁이 금고 앞에서 스캐너를 확인했습니다. 제 쪽 인맥으로 시스템을 잠깐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하늘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시스템 코드를 분석했습니다. 디지털 부분은 제가 처리할게요. 작전 당일 서윤이 민자영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님, 주주총회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어요. 서윤이 민자영 사무실에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재혁이 지하로 내려가 금고에 접근했습니다. 하늘아, 지금 시작해. 재혁이 무선 이어폰으로 하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늘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재혁이 금고 안의 모든 서류를 촬영하고 USB로 복사했습니다. 회계 조작 증거와 정치인 로비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해외 연구소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자영이 팩스로 받은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쌍둥이가 민준이 아이들이라고?
민자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소름 끼치는 웃음이 얼굴에 번졌습니다. 역시 내 핏줄이야. 저 천재적인 머리는 우리 LK 가문의 것이지. 민자영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서윤을 제거하고 아이들만 데려올 방법을 찾아. 서윤이 재혁과 함께 확보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재혁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민자영 여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예요. 그때 강민준이 서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해쓱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는 게 사실이야? 강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이 차갑게 강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걸 묻는 거야? 강민준이 무릎을 꿇으며 서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바보였어. 서윤이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그날 저녁 서윤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할머니가 너희들을 찾으려고 할 거야. 하늘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바다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준비했어요. 산이 법률 서적을 덮으며 웃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게임만 남았죠.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8년간 준비해온 복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LK그룹 본사 앞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위대가 민자영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민자영 물러나라. 국민을 속인 사기꾼. 반대편에서는 민자영을 지지하는 용역들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양쪽 사이에서 대치 상황을 막고 있었습니다. 건물 20층 대회의실에서 민자영이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런 거짓대들이 뭘 안다고. 민자영이 이사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 서윤이를 완전히 끝장내자. 내가 심어둔 이사들이니까 걱정 없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주총장 입구로 서윤이 나타났습니다. 재혁이 옆에서 서윤을 에스코트했습니다. 긴장되세요? 재혁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주총장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주주들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민자영 측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윤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리니티 투자회사 대표 한서윤입니다. 서윤이 첫 번째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민자영의 해외 비자금 계좌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민자영 여사가 회사 돈으로 스위스에 만든 비밀 계좌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자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모두 조작된 자료야. 믿으면 안 돼. 서윤이 두 번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하청업체 착취 증거와 정치인 로비 자료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조작이라고 하실 건가요? 민자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윤이 마지막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신지요? 회의실 스피커로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거잖아요. 장부 조작해서 세금 빼돌리라고. 조용히 해. 들키면 큰일 나. 민자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주주들이 충격을 받아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건 가짜야. 목소리 조작한 거라고. 민자영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습니다. 이때 증인석에 산이 나타났습니다. 8살 아이가 증인으로 나서자 주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산입니다. 산이 마이크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저희를 납치하려고 했어요. 엄마를 해치울 거라고도 말했어요. 주주들이 경악했습니다. 강민준이 일어서서 서윤의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서윤아, 그만해. 이미 회사는 재혁이 강민준을 제지했습니다. 이미 망가진 회사입니다. 주주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서윤이 마지막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LK그룹의 대국민 사기 은폐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를 청산할 것인지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결정하세요.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주총장을 감쌌습니다. 30분 후 개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민자영 여사와 강민준 사장 해임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주총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새로운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자영이 분노에 차서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내 회사를 빼앗아. 보안 요원들이 민자영을 제지했습니다. 민자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게 다 뭐야? 서윤이 바닥에 쓰러진 민자영을 내려다봤습니다. 8년 전 흙 한 줌 없이 버려진 자가 당신의 왕국을 짓밟고 일어섰습니다. 강민준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자신이 키운 이사들마저 등을 돌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윤이 주총장을 빠져나가자 새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서윤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재혁이 이 광경을 따뜻한 미소로 지켜봤습니다. 승리했어요. 하늘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바다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LK 주식이 상한가 쳤어요. 우리가 대박 났어요. 산이 법률 서적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날 저녁 서윤과 아이들, 재혁이 소박한 식당에서 만두와 냉면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샴페인 대신 사이다로 건배. 모든 사람이 사이다 잔을 들고 부딪혔습니다. 서윤의 얼굴에 8년 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해임 후 강남의 별장에 유폐된 민자영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윤이 LK그룹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트리니티 대표 한서윤이 새로운 경영 철학을 발표했습니다. 민자영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내 핏줄들을 저런 여자가 키우고 있다니. 민자영이 서랍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새쌍둥이가 강민준의 친자라는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 천재들은 LK 가문의 것이야. 어떻게든 되찾아야 해. 민자영이 핸드폰을 들고 해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일 하나 부탁할 게 있어.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줄 건데? 민자영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10억? 아이들 셋을 해외로 빼내면 돼. 하교 시간 명문 초등학교 정문 앞에 가짜 셔틀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학교 유니폼을 입고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새쌍둥이가 학교 문을 나서자 운전기사가 다가왔습니다. 하늘, 바다, 사나. 엄마가 미리 차 보냈어. 하늘이 운전기사의 신분증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상한데? 이러고 가짜 같아. 산이 운전기사의 말투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비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숨어있던 괴한들이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새쌍둥이가 몸부림쳤지만 강제로 버스에 태워졌습니다. 버스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차창으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완전히 다른 방향이네. 바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GPS 기기를 꺼냈습니다. 다행히 이건 못 찾았네.
산이 납치범들을 관찰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 유괴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해. 폐공장에 도착한 새쌍둥이가 창고 안에 갇혔습니다. 납치범들이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하늘이 바닥에 떨어진 전자부품들을 주었습니다. 이걸로 도청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바다가 손목시계를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배터리는 여기 있어. 산이 구석에 앉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엄마가 금방 찾을 거야. 그때까지 버티자. 30분 후 하늘이 조립한 도청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납치범의 무전기에 몰래 붙이는데 성공했습니다. 할머니, 작전 성공했습니다. 납치범의 목소리가 도청기로 들렸습니다. 민자영의 목소리도 따라 나왔습니다. 좋아. 아이들 다치게 하지는 마. 내 소중한 핏줄이니까. 한편 학교에 도착한 서윤이 아이들이 사라진 걸 알았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들이 어디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보낸 차를 타고 갔는데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즉시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혁 씨, 아이들이 납치당했어요. 재혁이 즉시 사설 보안팀을 출동시켰습니다. 동시에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GPS 신호 추적하고 있습니다. 외곽 공장 지대로 이동 중입니다. 1시간 후 민자영이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자 새쌍둥이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사랑스러운 손자들아, 할머니가 구하러 왔어. 민자영이 활짝 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려는 괴물한테 구원받을 생각 없어요. 민자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민자영이 산의 뺨을 때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장 외벽이 폭발음과 함께 뚫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헬멧을 쓴 서윤이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새쌍둥이가 서윤에게 달려갔습니다. 서윤이 아이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민자영이 체포당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야. 내 핏줄이라고. 산이 민자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핏줄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가 우리에게는 전부예요. 경찰차로 연행되는 민자영이 끝까지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 재산이야. 내 것이라고. 그날 밤 서윤이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요. 서윤이 와인잔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민자영이 친권 소송을 걸 거예요. 새쌍둥이가 침실에서 서로 손을 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해야 해. 바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해. 산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자. 민자영이 구치소 면회실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나온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권 소송 승산이 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민자영이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그 애들은 내 핏줄이야. 최고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펜을 들었습니다. 언론에도 서윤 씨의 양육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알리겠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이 재혁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혁이 민자영 측의 허위 자료를 반박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을 하나하나 파헤칠 거예요.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8년 전의 진실도 밝혀져야 해요. 법정 공판 첫날 방청석이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자영 측 변호사가 일어서서 주장했습니다.
새쌍둥이는 LK 가문의 유일한 혈통입니다. 할머니가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서윤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증인을 신청합니다. 법정 뒤쪽 문이 열리고 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8년 전 서윤의 불임 진단에 관여했던 의사였습니다. 증인은 8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언해 주세요. 의사가 증인석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자영 여사의 압력으로 거짓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민자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적 없어. 재판장이 민자영을 제지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증언했습니다. 강민준 씨에게 심각한 생식 능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자영 여사가 이를 서윤 씨 탓으로 돌리라고 했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결함이 공개되는 수치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추가로 증언했습니다. 강민준 씨의 상태로는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새쌍둥이가 태어난 건 기적에 가까워요. 서윤이 증인석으로 나가 민자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며 며느리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생기자 LK의 재산으로 뺏으려 했어요. 민자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 아들은 문제없어.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민자영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법정 경위가 민자영을 제지했습니다. 이어서 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8살 아이의 당당한 모습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라고 불러드릴 분이 아닙니다. 산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를 해치워버려도 상관없어. 민자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의 기자들이 놀라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할머니가 아니라 납치범입니다. 산의 말에 재판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민자영이 서윤을 해칠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가 민자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친권 주장은 기각합니다. 아동 유괴 및 무고죄가 명백합니다. 민자영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내 핏줄이야. 내 것이라고. 법정 경위가 민자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자영이 끌려나가며 서윤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도 언젠가 후회할 거야. 법원 밖에서 민자영이 분노한 시민들의 계란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민자영이 처참한 몰골로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강민준이 서윤에게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서윤아, 제발 용서해줘.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윤이 냉정하게 강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서윤이 새쌍둥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재혁이 뒤따르며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서 하늘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서윤이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응,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야. 바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할머니는 이제 볼 일 없겠네요. 산이 법률 서적을 덮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서윤이 8년간의 고통이 끝났음을 느끼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서울 강남의 우뚝 선 T-솔루션 본사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최고층 루프탑 정원에서 서윤과 재혁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이 꿈만 같아요.
서윤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혁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해낸 일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아래층에서는 새쌍둥이가 각자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최신 컴퓨터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보안 시스템 완성했어요. 바다가 세계 증시 동향을 분석하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이 내일 상승할 것 같아요. 산이 두꺼운 법률 서적들을 쌓아놓고 기업 윤리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T-솔루션만의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이에요. 재혁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윤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서윤이 깜짝 놀라며 재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재혁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습니다.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서윤이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혁이 반지를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쌍둥이가 카메라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정식 아빠 축하해요. 아이들이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하늘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아빠네요. 산이 서류를 꺼내며 재혁에게 내밀었습니다. 결혼생활 계약서예요. 서명해 주세요. 재혁이 서류를 받아보며 웃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이들과 매주 게임하기, 엄마 화나게 하지 않기 같은 귀여운 조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꺼이 서명할게요. 바다가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웨딩 플래너 예약할까요? 제가 비용 계산해 봤는데. 서윤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다 컸구나. 몇 달 후 작은 채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윤이 웨딩 마치에 맞춰 걸어왔습니다. 재혁이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새쌍둥이가 양쪽에서 꽃잎을 뿌렸습니다.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세요. 목사가 말하자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결혼 반지를 주고받은 후 입맞춤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T-솔루션 사무실에서 서윤이 신년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핏줄이 아닌 신뢰와 노력으로 세워진 기업입니다.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당당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여자 교도소 식당에서 민자영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서윤의 결혼 소식이 나오자 민자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손자들이, 내 것들이. 민자영이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달려와 민자영을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민자영이 격리실로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서윤, 너는 벌 받을 거야. T-솔루션 본사 서윤의 사무실 벽에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윤과 재혁, 새쌍둥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이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8년간의 고통이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새쌍둥이가 만든 인공지능 로봇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멍멍. 로봇 강아지가 가족들 주위를 맴돌며 경비를 섰습니다. 재혁이 아이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 로봇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야? 하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트리니티예요. 우리 가족 수호신이거든요. 서윤이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5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재혁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바다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산이 법률책을 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늘이 컴퓨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회사 보안을 더 강화할 거예요. 서윤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재혁의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재혁이 서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꿈이 아니에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면서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버려진 씨앗은 거름을 먹고 자라 뿌리 뽑힐 수 없는 거대한 숲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새쌍둥이가 컴퓨터 화면에 입력한 코드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복수 완료. 새로운 시작 준비 완료.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며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8년간의 기나긴 복수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서윤은 거짓 누명을 쓰고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쌍둥이와 함께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 거대한 투자 회사를 일궈냈죠. 그리고 완벽한 계획으로 민자영의 모든 거짓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진짜 불임은 강민준이었고 서윤을 내쫓은 것은 순전한 조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작 때문에 서윤은 더 강해질 수 있었죠. 민자영은 핏줄에 대한 광적인 집착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서윤은 핏줄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냈고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서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